여기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치팅 스토리를 구독해주세요. 새로운 이야기를 놓치지 않도록. 오늘은 지인이나 연인입니다. 비슷한 줄거리의 스토리가 있습니다. 쇼를 즐겨보세요. 저는 57세 남성이고 결혼했습니다. 26년 동안 내 인생을 사랑했던 여자에게 그녀를 루시라고 부르자. 우리는 대학 친구였고 결혼하기 전 10년 동안 서로 알고 지냈던 그 10년 동안 우리는 2년 동안 친구로 지냈고 내가 그녀를 쫓던 해와 남은 7년의 연애 기간 동안 우리가 일 때문에 다른 도시에 살았던 그 7년 동안 우리의 관계는 시간과 거리의 어려움을 견뎌냈습니다. 루시는 단지 내 아내이자 내 아이들의 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또한 대학 시절부터 가장 친한 친구이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저를 누구보다도 잘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전에 그녀의 배신이 저를 산산조각 냈습니다. 루시와 저는 대학 동창회에 참석했습니다. 우리 대학은 매년 35년 전에 졸업한 학급들을 위해 동창회를 엽니다. 그것은 큰 행사입니다. 가수들과 졸업생들이 매년 간절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우리 반이 빛날 차례였습니다. 우리와 동료반 친구들은 다시 연결되어 지난 몇 년 동안 우리 모두가 어떻게 변했는지 볼 수 있어서 기뻤습니다. 루시와 저는 특히 기뻤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소수 중 하나였기 때문입니다. 결혼하고 오랫동안 함께 지낸 대학생 커플들, 우리는 우리의 강한 관계를 과시하기 위해 행사에 들어갔습니다. 저는 제가 만든 함정에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거의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과 다시 연결되는 멋진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접근하기 전까지는 우리 삶의 최고의 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우리는 그를 릭이라고 부를 것입니다. 릭은 항상 루시의 팬이었고 그녀의 학급의 모든 사람들은 루시에 대한 그의 깊은 애정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반 학생들이었고 다른 매력적인 여성과 마찬가지로 그녀는 대학에서 그녀의 추종자가 많았습니다. 예, 저도 그들 중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릭은 그냥 바람을 피우고 기회를 잡고 그 소녀가 관심이 없으면 계속 나아가는 유형이 아니었습니다. 끈질긴 유형. 그는 대학 내내 루시를 추구했고 그 너머에서는 그녀가 데이트하고 있고 나와 사랑에 빠졌다는 것을 알면서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항상 안전한 파트너였으며 그의 발전이 다른 모든 사람과 함께 릭과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도록 두지 않았습니다. 루시가 자신의 리그에서 한참 벗어났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는 노력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릭이 루시가 나와 결혼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그는 실제로 나에게 문자를 보내 루시가 실수를 저질렀다고 주장했고 계속해서 내가 그녀를 돌봐주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그 사람이 루시를 갖고 있는 만큼 나는 그저 그의 유치함과 낭만적인 생각을 비웃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릭이 우리에게 접근한 동창회 날까지 우리는 그가 지금쯤은 앞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대학 졸업한 지 35년, 결혼한 지 26년이 지났지만 놀랍게도 그는 여전히 루시에게 집착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우리 모두에게 포옹으로 인사하고 보답했지만 루시는 그의 강렬한 눈빛이 불편했기 때문에 그와 악수를 선택했습니다. 그는 루시 맞은편에 자리를 잡고 그녀를 이상하고 강렬한 눈빛으로 바라보았고 누구라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나는 그에게 동창회 파티에 가족을 데리고 왔는지 묻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싱글이라고 대답했습니다. 40대에 잠깐 결혼했다가 이혼했다. 극적으로 반응해서 안타깝다며 공감했다. 내 사랑을 훔쳐간 게 미안해야 하고 내가 있었다면 히스테릭한 웃음이 터졌다. 30대에는 그와 육체적으로 대결하는 것을 고려했을 수도 있지만 60대가 가까워지면서 그러한 것들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습니다. 릭은 위협적인 유형이 아니며 모두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스포츠에 선택하지 않을 천박하고 시끄러운 사람에 가깝습니다. 그의 농담은 아무도 반응하지 않았고 다른 사람들이 불편해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대부분 그것을 무시했지만 루시는 눈에 띄게 조용해졌습니다. 낸시와 대학에서 절친한 친구인 낸시는 루시를 옆으로 데려가서 그녀가 문제를 잇도록 격려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루시가 우리 둘 다 마음을 편하게 하려고 했던 일을 지나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알고 남은 저녁 시간을 보내세요. 갑자기 릭이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나는 그가 우리를 계속 주시하고 있었던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놀랍게도 그는 자신이 실수했다고 말하면서 사과했습니다. 그녀를 화나게 하려는 의도는 아니었지만 그는 그녀를 행복하게 만들고 싶다고 주장했습니다.
수년간의 별거와 노화가 그녀의 외모에 미치는 영향에도 불구하고 그녀에게는 여전히 존경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나는 그의 저질스러운 말을 참을 수 없었고 그에게 물러서라고 말했습니다. 불편함을 끼친 것에 대해 진심으로 후회했습니다. 루시는 우리를 내버려두라고 했지만 그는 루시가 마지막 생애 모임을 즐길 수 있도록 그를 용서해달라고 우겼습니다. 그 말은 나로 하여금 이제 이것을 뒤로하고 앞으로 나아갈 때라고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의 오랜 친구와 그부들을 만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기 때문에 과거에 연연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루시는 그를 껴안고 그녀에게서 벗어나라고 촉구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껴안고 댄스 플로어로 향하여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파티에는 다른 사람들도 합류했고 나중에는 즐거운 시간이 되었습니다. 낸시와 루시가 옆에 서 있는 릭과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릭은 대화를 나누고 우스꽝스러운 방식으로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그게 말이 된다면 이 문제가 그런 것 같아 안도했습니다. 문제가 해결되면 긍정적인 시각으로 되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나는 루시가 괜찮은지 확인하기 위해 그들을 계속 지켜보았습니다. 릭은 그녀의 귀에 뭔가를 속삭였고 그녀는 웃으며 그를 향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는 그것이 부적절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니면 루시 다르게 반응했을 것입니다. 이로 인해 약 1시간 후에 다른 친구 및 그부들과 함께 긴장을 풀고 즐길 수 있는 승인이 생겼습니다. 처음에는 루시와 낸시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는 모두 따로 어울리고 있었기 때문에 크게 개의치 않았습니다. 나도 혼자서 다른 친구들을 따라잡고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도 그들이 다시 나타나지 않자 그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전화를 걸었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약 30분 후에 전화벨이 울립니다. 루시가 돌아왔지만 뭔가 이상한 것 같았습니다. 외모에는 뚜렷한 변화가 없었지만 그녀가 다른 사람이라는 뚜렷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유난히 조용했고 계속 나에게 떠나라고 재촉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낸시가 우리와 합류했습니다. 하지만 루시와 낸시는 밤새도록 한마디도 교환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들이 연락을 피했기 때문에 무언가에 대해 논쟁을 벌인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나는 루시에게 왜 짜증이 나서 일찍 떠나고 싶어 했지만 그녀는 침묵을 지켰는지 반복해서 물었습니다. 파티가 끝났지만 루시는 우리가 일찍 떠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루시는 1시간 넘게 집으로 돌아가는 동안 내내 침묵을 지켰습니다. 나는 그녀에게 괜찮은지 계속 물었고 그녀는 단지 피곤해서 휴식이 필요하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녀는 평소에 그랬기 때문에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기운이 넘치며 이유도 모른 채 화를 내는 모습이 걱정된 낸시 때문이냐고 물었지만 낸시는 더 이상 설명도 없이 아니라고만 답했다. 피곤한 줄 알고 집에 도착했을 때 혼자 남겨두었다. 대부분의 친구들은 그날 저녁에 행복한 사진을 게시하고 동창회에서의 기쁨을 표현하며 소셜미디어에 이야기를 나누며 루시가 눈을 감은 채 침대에 미끄러지는 마지막일지도 모른다고 한탄했습니다. 왜 거의 새벽 2시였다고 하던가요? 완전히 피곤해서 잠자리에 들었을 때 매트리스에 닿자마자 잠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잠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루시가 나를 깨웠을 때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머리를 내 가슴에 기대어 나는 그녀를 꼭 안고 그녀에게 옛 친구들과의 재회에 대해 감정을 느끼는지 물었지만 그녀는 대답하지 않고 계속 울었습니다. 그녀의 고민을 털어놓지 않았어. 나는 그녀의 감정을 풀어주었고 그녀의 눈물이 마침내 멈췄을 때 그녀는 나를 놀라게 하는 것을 공개했습니다. 그녀는 그녀가 릭과 바람을 피웠다고 고백했습니다. 나는 그녀에게 아무것도 물어볼 수 없어 할 말을 잃었습니다. 더욱이 나는 마지막으로 루시를 봤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지 충격적인 생각에 얼어붙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그녀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릭, 낸시와 함께 춤을 추고 있었다. 그리고 루시가 돌아왔을 때 그녀는 우울한 표정을 지으며 1시간 정도 그 세 사람이 사라졌다. 그리고 그녀는 낸시가 상황을 알고 있다고 말했지만 그녀는 루시에게 분명히 분노했고 그녀의 당황한 태도를 설명했습니다. 나는 여전히 말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녀는 놀란 내 상태를 관찰하면서 그녀는 스스로 모든 것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춤을 추는 동안 릭은 특히 그녀가 자신의 접근을 여러 번 거부한 후 그녀를 당황하게 한 것에 대해 계속해서 사과했습니다. 그는 전 세계를 여행하면서 그녀의 루시만큼 특별한 여성을 본 적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그녀에게 칭찬을 퍼부었습니다.
그녀는 그의 칭찬을 믿기 시작했고 그의 명백한 성실함에 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처음에는 거절하면서 함께 산책하러 갈 것인지 물었지만 그는 그것이 그들의 마지막 만남이 될 것이라고 계속 주장했으며 그녀는 그녀가 원했던 그녀에 대한 그의 진정한 감정을 알 자격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가 말해야 할 말을 듣기 위해 그녀는 평화와 고요함을 추구하는 대학 잔디밭을 산책하기 위해 그와 동행하기로 동의했습니다. 잔디밭에서 릭은 그녀에 대한 평생 사랑을 선포하고 그녀를 지구상에서 가장 놀라운 여성으로 묘사하면서 자신의 감정을 공개적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녀는 그가 말한 여러 가지를 이야기했지만 본질은 같았습니다. 루시는 자신이 술에 취했고 어리석게도 그의 말에 굴복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는 걷는 동안 그녀의 손을 잡기 시작했고 그 순간 루시는 그녀의 어깨에서 긴장이 풀리는 엄청난 부담을 느꼈습니다. 이상하게 편안함을 느낍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녀가 나에게 공유한 내용에 대해 더 이상 명시적인 세부 사항을 조사하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행동 도중에 죄책감이 생겨서 그를 밀었다고 언급한 모든 것을 절대적으로 말했습니다. 며칠 만에 정신이 나갔고 몸이 마비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반응을 구하려고 저를 살짝 찔렀지만 저는 침묵을 지켰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잠시만 시간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녀는 계속 울고 사과했습니다. 결국 저는 그녀에게 자고 그 문제에 대해 나중에 논의하겠다고 했습니다. 아침에 그녀는 나를 꽉 붙잡고 나를 잃을까 봐 두려워하며 눈을 감고 누워서 내 마음속의 상황을 반복했습니다. 나는 그 사건에 대해 곰곰이 생각하다가 이상한 일이 떠올랐습니다. 릭이 나에게 이상한 말을 했습니다. 루시가 메이크업 세션에서 돌아온 후 불안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비록 그 당시에는 그다지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지만 나는 그것이 그가 그 깨달음으로 마침내 그녀를 이겼다는 것을 의미하는 그의 승리의 미소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분노와 혐오감이 솟아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내 안에서 나는 너무 안절부절해서 자기 연민에 빠졌고 그녀와 침대를 같이 쓴다는 생각이 참을 수 없게 되었다. 나는 그녀가 몇 시간 동안 울다가 깊은 잠에 빠진 것을 알아차렸다. 나는 조용히 침대에서 빠져나와 노트북, 지갑과 기타 필수품들을 챙겨 배낭을 메고 집을 나섰습니다. 그 여자를 사랑합니다. 우리는 결혼한 지 26년이 되었고 그녀 없이는 인생을 헤아릴 수 없었습니다. 우리에게는 가족과 자녀가 있었지만 머물 수 없었습니다. 나는 그녀를 잘 알았고 아침까지 머물렀더라면 좋았을 것입니다. 그녀가 별거하지 말라고 설득했을 것 같아서 호텔에 체크인하고 그녀의 모든 소셜미디어 계정과 함께 그녀의 전화번호를 차단했습니다. 오전 8시 또는 9시쯤 잠들었을 때쯤에는 이미 해가 떴습니다. 전화기가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끊임없이 아이들의 전화로 루시와 저는 두 아이가 있습니다. 24세 아들과 21세 딸 둘 다 대학에 다니고 같은 캠퍼스에 살고 있습니다. 수많은 이야기를 읽은 후에야 깨달았습니다. 바로 그날 밤 루시를 유령으로 만들기로 결정 나는 상황을 통제하기 위해 다음 단계를 더 신중하게 계획했어야 했습니다. 사람들이 바람을 피운 파트너와 정상적으로 행동하는 척하면서 은밀하게 복수를 계획하고 결국 불륜을 폭로하는 이야기를 접했습니다. 내 경우에는 루시가 한 일 이후에 루시와 정상적으로 행동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녀는 내 배우자일 뿐만 아니라 모든 면에서 가장 가까운 친구이자 나의 반쪽이었습니다. 비록 내가 그녀를 속이려고 시도했더라도 그녀는 즉시 그것을 알아차렸을 것입니다. 그녀 앞에서 루시가 바람을 피운다는 생각은 내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생각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아이들이 나를 불렀을 때 나는 무엇을 할 전략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나를 실종 신고하기 위해 경찰에 가기 전에 그들 중 한 명과 통화해야 했습니다. 나는 일반적으로 내 딸보다 더 침착하고 성숙한 아들에게 전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나는 그에게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온화한 방법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전날 밤 그녀의 전 애인이나 추종자 스토커와 바람을 피웠다는 사실을 그에게 알리고 그를 뭐라고 부르든 간에 나는 그 사람이 받은 모든 것을 처리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런 행위를 저질렀으며 또한 그는 우리에게 강한 사랑의 가족이 있고 항상 훌륭한 관계를 유지해 왔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내 아이들은 물론 우리 친척과 친구들이 우리의 긴밀하고 탄력 있고 자랑스러운 가족 단위를 항상 존경했던 이미지를 깨뜨렸습니다.
어머니가 그런 짓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오해가 있는 게 틀림없다고 계속 주장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자세한 내용을 묻고 모든 것을 시간 순으로 설명해 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인생을 시작할 기회도 얻었습니다. 나는 그것이 단지 농담이기를 바랐지만 엄마는 나에게 자신의 불륜을 고백했습니다. 그는 24살이고 이미 가슴 아픈 일을 겪었지만 이 상황이 다른 방식으로 그에게 타격을 주고 있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저는 이 사실을 공개할 때까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겠다고 약속해달라고 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저는 업무 관련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며 한동안 집을 비울 예정이어서 전화통화가 중단되었습니다. 상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제 딸은 제가 출장 중이라고 믿었고 제 아들과 루시는 제가 다음 며칠 동안 그녀와 헤어졌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최고의 변호사를 찾고 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기 위해 온라인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많은 남성들이 나와 비슷한 운명을 겪었던 온라인 커뮤니티 중 하나에서 그들이 어떻게 복수를 계획했는지, 불륜 파트너에 대한 분노를 포함하여 부정행위 파트너에 대해 어떻게 조치를 취했는지 읽었습니다. 나는 그들의 감정을 이해하지만 복수를 추구합니다. 루시는 내가 인생에서 마지막으로 고려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여전히 그녀를 깊이 사랑합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그녀의 삶을 파괴할 수 있다고 말한다면 거짓말이겠지만 그녀와 다시 함께할 수도 없습니다. 화해는 이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갈지 아니면 회복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제 일, 제 아이들, 제 자산 등을 처리해야 할 많은 책임이 있습니다. 내일 변호사와 약속을 잡았고 저는 루시와 나는 둘 다 경영 컨설턴트였지만 40대 후반의 정규직을 그만두고 루시는 글쓰기에 대한 오랜 열정을 추구했고 나는 자영업으로 스타트업의 비즈니스 컨설턴트가 되었습니다. 고용된 개인전은 정해진 직장이 없습니다. 여러분 중 한 분이 제가 가끔 재택근무를 하거나 고객 사무실을 방문하기 때문에 루시가 제 직장에 나타날 가능성에 대해 우려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고객을 위해 동시에 상담하고 있기 때문에 루시는 저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저는 60세에 가까워지고 있으며 오랫동안 은퇴를 계획해왔습니다. 우리는 은퇴 기간 동안 시골에 있는 해변 별장을 구입하기 위해 저축해왔으며 내년에 구입할 계획도 있습니다. 몇 가지 부동산을 확인했고 부동산 소유자와 논의 중이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우리는 아직 구매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다른 문제가 발생했을 것입니다. 내가 그녀를 고스트한 이후로 루시는 저에게 연락하려고 했습니다. 다음 날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내 첫 번째 게시물에서 그는 아이들이 성인이므로 별거에 대해 알리라고 조언했으며 재산 분할에 대해서도 논의했으며 루시와 나 사이에 균등하게 나누기로 결정했습니다. 내 보복에는 루시에게서 그녀를 빼앗는 것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녀는 우리 자산의 절반을 받을 자격이 있고 그것을 얻었습니다. 그녀도 얻은 별거에 대한 자격이 있습니다. 나는 그녀를 매우 잘 이해합니다. 이혼 서류를 작성하는 동안 우리 가족을 화해하고 유지하기 위해 그녀가 재산에 대한 자신의 주장을 기꺼이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준비 중이었습니다. 아이들을 만났습니다. 아들에게 내가 그곳에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은 채 조심스럽게 여동생을 레스토랑에 데려오라고 했습니다. 딸은 나를 본 순간 딸의 반응이 격렬하다고 동의했습니다. 딸은 나에게 질문을 쏟아부었습니다. 나는 엄마와의 연락이 끊어졌다는 것을 알고 바람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눈에 띄게 화가 나서 나를 고통스럽게 했지만 나는 그들을 위해 강인함을 유지해야 했고 내가 공개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 나는 그녀를 속이고 내가 그렇지 않다고 안심시켰습니다. 다른 사람과 연루된 후 점차 그들에게 진실을 밝혔습니다. 아들은 알고 있었지만 내 다음 단계에 대해 몰랐습니다. 딸은 엄마가 바람을 피웠다는 사실을 알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과거에 루시와 함께 살았습니다. 내가 집을 떠난 지 15일 만에 그녀는 나를 안아주고 나에게 화를 낸 것에 대해 사과했다. 그들은 둘 다 나에게 결혼에 한 번 더 기회를 줄 수 있는지 물었지만 나는 이혼을 추구하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 그들은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보고 감정적으로 무너졌다. 가슴이 아팠지만 그들은 내 고통을 이해했습니다. 그들은 이 힘든 시기를 통해 나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나는 그들과 헤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엄마와 헤어지고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물론 내 딸은 루시가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끝없이 나에게 연락하려고 초조하게 서성거리며 그녀는 내 행방을 문의하기 위해 내 고객 사무실 여러 곳으로 차를 몰고 갔지만 그들은 모두 내가 2주 동안 그들의 사무실을 방문하지 않았다고 알려주었고 우리 딸이 그녀에게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었습니다. 처음으로 그런 행동을 했기 때문에 루시는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계속 울고 신음하며 방에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딸에게 이혼이 마무리될 때까지 엄마와 함께 집에 있으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엄마에 대해 이야기할 때 슬픔이 점차 분노로 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도 그녀 때문에 실망감을 느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도 우리 가족이 산산조각이 났고 그것에 책임이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그러나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어머니에 대한 증오심을 품는 것을 원하거나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그녀에게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며칠 후 나는 리그로부터 루시에 대해 묻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그는 내가 나중에 그녀와 이혼할 계획이라면 그가 언급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불신앙에 대해 알게 된 후 그는 기꺼이 그녀를 데려가려고 했습니다. 저는 루시가 자유로운 여성이고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나중에 그를 차단했습니다. 그가 저를 자극하려고 메시지를 보냈을 거라고 확신하지만 그 사람에 대해 최소한의 분노를 느꼈습니다. 그의 스타킹 전술에 빠지지 마십시오. 나는 그를 사랑하거나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나를 배신한 루시가 나에게 깊은 영향을 미쳤던 것처럼 나는 그 사람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가 원하면 그녀를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지 않습니다. 나는 이혼 서류가 오늘 우편으로 보내지기로 되어 있었고 그동안 루시의 반응에 관해 딸의 전화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산 퇴직과 자녀의 안녕을 위해 SAR에 처리해야 할 문제가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먼저 처리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 이혼은 이제 해결되었습니다. 루시는 이혼 서류를 받았을 때 잘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때까지 그녀는 내가 단지 화가 났을 뿐이고 분노가 가라앉으면 그녀에게 돌아올 것이라고 믿었던 거품 속에서 살았습니다. 버벨버스트가 서류를 받았을 때 그녀는 내 변호사가 나와 회의를 주선하라고 주장했지만 내 변호사는 자신이 마땅히 받아야 할 것보다 많은 자산의 절반을 받고 있다고 말하면서 거절했습니다. 그녀는 어떤 자산도 원하지 않는다고 대답했습니다. 나한테 나는 그녀를 안다고 말했지요. 그녀는 이혼 서류에 서명하기 전에 나를 한번 만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능력에 자신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나와 페이스타임 대화를 한 번만 하면 별거를 제고하도록 나를 설득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를 만났다면 마음이 바뀌었을지 모르지만 나는 여전히 그녀를 사랑했고 그녀가 악화되는 것을 참을 수 없었지만 나는 내 자존심을 버릴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나를 당연하게 여겼고 내가 탐구하지 않을 일로 인해 우리 가족을 찢어버렸습니다. 어비스는 도저히 견딜 수 없었다고 말하고 싶은데 딸이 급히 만나자고 해서 엄마의 상태가 입원할 정도로 악화됐다고 알려줬는데 루시는 깊은 우울증에 빠졌다. 그리고 그녀의 웰빙을 위해 약이나 보충제를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식사를 완전히 중단했기 때문에 병원에 입원했고 유동식을 받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시점에서 제가 무자비하고 자기중심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루시의 건강이 나빠지는 것에 대한 무관심으로 인해 내가 진심으로 루시를 사랑한 적이 있었는지 내 대답은 간단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배신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제가 겪고 있는 고통을 헤아릴 수 없을 것입니다. 내가 아내를 사랑하고 소중히 여겼다고 말하는 것은 절제된 표현일 것입니다. 사실상 그녀를 우상화했습니다. 나는 그녀의 가장 열렬한 지지자이자 팬이었고 우리는 거의 30년 동안 함께했습니다. 그녀는 내 아이들의 어머니입니다. 릭은 부분적으로 옳았습니다. 루시 같은 여성을 찾는 것은 유난히 도전적입니다. 그녀는 지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감 능력과 원하는 모든 자질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파트너로서 그녀를 적절하게 대했지만 그 대가로 그녀는 나를 가장 취약한 지점에 쳤습니다. 루시가 이혼 서류를 받은 지 며칠 후 릭과 함께 그녀가 나를 배신할 것이라고는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낸시는 나에게 연락해 내 안녕에 대해 물었고 루시에 대해 물었습니다.
나는 그녀에게 우리가 별거를 겪고 있다고 말했고 그녀는 놀라지 않은 것처럼 보였고 나중에 대화 중에 나에게 전화한 이유를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낸시는 내가 어떻게 지내는지 물었습니다. 그 불륜을 발견했다는 사실을 루시가 고백했다고 설명했다. 그녀는 후회를 표하고 루시에게 릭에 대해 경고하려고 했다고 폭로했다. 낸시는 그와 데이트하지 말라고 그녀에게 조언했지만 루시는 그녀의 조언을 무시했다. 낸시는 내 자신감을 강화시켜준 뭔가를 공개했다. 내 결정에 따르면 사건에 대한 그녀의 설명은 낸시에 따르면 루시가 나에게 말한 것과 약간 달랐습니다. 릭이 그들과 합류했을 때 그녀와 루시는 즐겁게 춤을 추고 있었고 루시를 향해 전진하기 시작했을 때 루시는 그녀의 귀에 속삭였으며 루시는 릭의 사과라고 주장했습니다. 낸시는 릭의 발전이 불편했고 개입하려고 시도했지만 릭이 산책하러 가자고 제안했을 때 루시가 갑자기 그의 회사를 즐기는 것처럼 보였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루시는 낸시에게 안내를 구했습니다. 낸시는 릭이 얼마나 불안할 수 있는지 모두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이디어에 강력히 반대했습니다. 루시는 자리를 비우고 릭 낸시와 함께 산책하러 나갔습니다. 루시도 그와 함께 가는데 관심을 표명했기 때문에 이에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낸시는 루시가 루시의 안전을 걱정하여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다른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들을 찾으러 나갔고 대학 수영장의 탈의실에서 그것을 발견했다고 믿을 수 있습니까? 그러나 루시는 그들이 잔디밭에 있었다고 주장한 곳에서 낸시는 그녀가 현장에서 그들을 잡았고 루시가 발견했을 때만 멈췄다고 밝혔습니다. 낸시가 그들에게 다가가서 이를 중단시킨 것은 루시의 죄책감이 아니라 지금까지 그들을 방해한 것은 낸시였다. 나는 여전히 루시가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즉시 나에게 고백한 것에 대해 어느 정도 자부심을 갖고 있었고 그것은 나에게 종결감을 주었다. 그녀의 엄청난 배신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녀가 술 때문에 쫓겨났다는 그녀의 이야기를 믿었고 그녀의 양심은 그녀를 막았습니다. 그러나 루시가 술에 취해 바람을 피운 것이 아니라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그녀는 대학 수영장에 가고 싶었기 때문에 바람을 피웠습니다. 우리가 있던 곳에서 도보로 15분 거리에 있고 탈의실은 시설 내부 깊숙한 곳에 있었습니다. 실수로 그곳에 간 것이 아니라 낸시가 자신의 이야기를 공유한 후 의도적으로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낸시가 루시에게 주는 내 모습을 볼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루시가 고백하고 자신의 실수에 대해 완전히 솔직하게 말한 이후로 우리 관계를 재건할 수 있는 또 다른 기회는 낸시가 루시의 고백 버전이 다르다는 것을 몰랐고 루시의 비참한 상태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녀의 질문에 명확히 설명하거나 응답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거짓말을 했고 그때 나는 그녀에 대한 존경심을 완전히 잃었습니다. 그러는 동안 내 아이들은 루시의 상태가 악화되고 자해의 위기에 처해 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낸시에게 전화해서 이전 대화에서 다른 이야기를 들은 것을 설명했습니다. 바이루시 나는 그녀에게 루시를 방문하여 그녀와 공개 대화를 나누도록 요청했습니다. 루시는 그녀의 비밀을 숨겨서 엄청난 고통을 겪었습니다. 또한 낸시에게 내가 이제 그날 밤의 실제 진실을 알고 있다는 것을 루시에게 알리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녀를 용서하거나 다시 데려가려는 의도는 그녀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것이 루시의 최선의 이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녀가 화해를 바라며 의도적으로 자해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낸시가 루시를 방문하여 나에게 업데이트를 제공했습니다. 루시는 자신의 약점과 우울증에서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지만 내 딸은 자신이 훨씬 더 잘 지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루시가 먼저 이혼 서류에 서명했는데 이는 나에게 큰 안도감을 안겨주었습니다. 내 계획은 보류 중인 작업을 마무리하고 솔로 활동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행 나는 한 곳에 정착하려는 이전 생각을 버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나를 미치게 만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비슷한 상황에 직면한 이 커뮤니티의 일부 사람들만큼 상황을 완벽하게 처리하지 못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최선을 다해 미래가 어떻게 될지 기다려 보겠습니다. 마지막 업데이트 이후 1년이 지났습니다. 시간이 흘렀다고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지만 나에게는 그런 느낌이 들지 않았습니다. 모텔에서 몇 달을 보낸 후 나중에 집을 빌렸습니다. 내일에 관해서는 계획대로 이혼이 마무리될 때까지 몇 달 더 콘도에서 지내다가 점차적으로 루시와 내가 퇴직 후 집을 위해 저축한 돈에 대해 100% 원격으로 일할 수 있는 고객으로 전환했습니다.
그녀는 50%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내 몫이었던 나머지 50%를 나의 두 성인 자녀에게 균등하게 분배했습니다. 나는 그것이 필요하지 않으며 그들은 그 돈을 잘 사용할 만큼 충분히 책임이 있습니다. 루시는 여전히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낸시는 정기적으로 유지합니다. 루시와 연락하고 가끔씩 저를 확인합니다. 그녀는 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루시에 대한 놀라운 소식을 공유했습니다. 이 정보는 여전히 루시를 지지하는 낸시가 보낸 것이라는 점을 명심하세요. 그러니 가볍게 받아들이세요. 하지만 그녀는 저를 속일 이유가 없습니다. 여기에 요한계시록이 있습니다. 내가 루시를 잘 안다는 반복적인 주장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불신앙 이후에도 이 말을 듣고 내가 그녀를 진정으로 알았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나는 항상 루시를 탄력 있는 마음을 가진 강한 여성으로 여겼지만 외로움이 그녀에게 큰 타격을 준 것 같습니다. 루시는 릭과 대화를 시작했고 그는 그녀에 대한 사랑을 표현함으로써 보답했습니다. 그가 이상하게 행동하기 시작하고 본질적으로 그녀를 유령화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마자 우리의 이혼에 대해 이상하게 알게 될 때까지 루시는 릭이 그에게 알린 후 그녀와 의사소통을 중단했다는 사실을 알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혼에 대해 그녀는 그에게 사랑에 대한 주장과 그녀와 함께 있고 싶은 열망을 상기시켰습니다.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그는 단지 우연한 육체적 관계를 위해 루시에게 장난을 치고 있을 뿐이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는 결혼이나 다른 어떤 것도 약속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루시와의 정서적 관계 그녀는 루시를 아는 사람들에게 매우 의지가 강한 여성이기 때문에 그녀가 릭에게 관계를 간청했다는 것은 거의 믿을 수 없습니다. 모두가 릭이 불미스러운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녀가 구부릴 수 없었던 관계에 대해 릭은 자신이 자신의 진정한 의도를 드러냈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루시는 육체적 관계에만 관심이 있었고 루시는 육체적 친밀함뿐만 아니라 정서적 지원을 추구했습니다. 그는 동거 파트너가 있고 그 합의에 만족한다고 언급했습니다. 루시와 릭이 의견 차이가 있었을 때 그의 모든 사랑과 존경은 성실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는 상처받은 말로 루시를 속이는데 성공했다고 간접적으로 조롱했습니다. 그는 루시가 똑똑하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지만 자신이 두 사람 중 영리하다고 암시하면서 그녀를 속였습니다. 이로 인해 그녀는 더 깊은 우울증에 빠졌습니다. 그녀는 그의 기만적인 거짓말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내가 루시에 대해 받은 마지막 업데이트는 몇 주 전이었습니다. 내 딸은 내가 집을 떠난 이후로 루시와 함께 지냈고 그녀는 우울증에 대처하는데 도움을 줄 누군가의 친구가 필요했습니다. 1년 동안 함께 살면서 내 딸은 루시가 극도로 힘들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엄마와 공존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때 정서적으로 회복력이 좋았던 루시는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의 존재와 관심을 구하는 불안정하고 변덕스러운 개인으로 변했습니다. 망상적이고 방향 감각을 잃은 루시는 통제적이고 소유욕적인 어머니로 변모합니다. 그녀는 내 아이들이 즉시 응답하지 않으면 전화와 메시지를 폭격합니다. 그녀는 심지어 내 아들이 결혼할 때까지 그녀와 함께 살라고 주장했지만 루시는 그녀의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그녀는 압력을 가해왔습니다. 내 딸이 친구와 외출하거나 휴가를 가는 대신 집에서 시간을 보내도록 내 아이들은 더 이상 어린이가 아니고 이제 성인이 되었으며 내 딸이 루시의 거슬리는 행동을 언급하려고 할 때마다 제한을 받을 수 없습니다. 루시는 무너지고 두려움을 표현했습니다. 특히 나를 잃은 후 아이들은 그녀를 버릴 생각이 없으며 우울증에 대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그녀를 안심시켰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녀가 계속해서 통제한다면 이를 재고해야 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아이들과의 열띤 논쟁은 그녀가 가장 어려운 시기에 그들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비난했습니다. 이 행동은 나에게 낯설고 내 아이들도 똑같이 당혹스러워합니다. 결국 그들은 한때 행복하고 사랑했던 우리를 방해한 것이 그녀의 행동이라고 설명하면서 그녀와 맞서야 했습니다. 가족 한때 화목하고 안전한 가족 환경이 이제는 분열되고 왜곡되었습니다. 딸이 집 밖으로 이사한 모든 것에 대해 자신의 아이들이 책임을 지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딸은 2주 전에 최선을 다했다고 나에게 말했습니다. 루시를 돕기 위해 노력했지만 그녀는 자신을 돌보기 위해 자신의 삶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저는 제 딸의 결정이 합리적이라고 믿습니다. 딸은 자신의 삶을 앞으로 나아가야 하고 루시는 자신의 삶에 대한 통제권을 되찾아야 합니다. 20.
30대의 전철을 속이고 비참한 상황에서 행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평생 고통을 겪은 그녀의 상태가 진심으로 안타까웠습니다. 내 자신의 여행은 감정적 지원을 위해 릭과 같은 사람들에게 의존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지난 1년 동안 4개국에 살면서 다양한 요리를 맛보며 현지 문화를 탐구하고 완전히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에 몰입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나는 내 은퇴 계획이 다른 길을 택해야 한다는 사실에 실망했습니다. 나는 항상 루시와 함께 평화로운 조화 속에서 내 황금기를 보내길 상상해왔지만 이제는 다양한 문화와 라이프 스타일을 포용한 데서 만족감을 느낍니다. 나는 다양한 분야에서 놀라운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특권을 누렸습니다. 나는 새로운 관계를 맺은 적도 없고 현재 적극적으로 관계를 찾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앞으로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일 것이며 마지막으로 중요한 일이 생기면 계속 알려드리겠습니다. 4년 후 나는 루시를 다시 만날 기회를 얻었습니다. 이번 재회는 내 아들의 다가오는 결혼식 때문에 이루어졌습니다. 예, 내 아들은 자신의 인생에 대한 사랑을 찾았고 결혼식 2개월 전에 나에게 전화를 걸어 결혼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루시와 제가 소녀의 부모님을 만나고 싶다는 바람 처음에는 주저했고 결혼식에서 직접 만나자고 제안했지만 그것은 제가 아니라 아버지로서 책임을 다하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소녀의 부모님은 은혜롭게 결혼식을 주최했습니다. 결혼식 일주일 전에 우리를 위한 저녁 식사 비록 참석 여부를 확정하지는 않았지만 마지막 순간에 합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우리 중 한 사람이 참석하는 것을 선호했기 때문에 이런 맥락에서 루시를 보는 것은 다소 어려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제가 도착하자마자 아들을 위해 거기 있어야 했어요. 루시는 자신이 달라진 모습에 놀란 것 같았고 그녀의 눈에는 그녀가 약간의 변화를 겪었다는 것이 전달되었습니다. 그녀는 정중한 미소로 저에게 인사했지만 저는 그녀가 수년 동안 그녀를 항상 돌봐주면서 긴장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길고 두꺼운 머리 그러나 그녀는 그 4년 동안 예상보다 더 많이 늙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흥미롭게도 그들은 우리를 테이블에 서로 옆에 앉혔고 나는 우리 아들이 이것이 우리의 첫 만남이 될 것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알리지 않았는지 의심하게 했습니다. 몇 년 동안 그녀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 이 상황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점을 주목할 가치가 있습니다. 그녀는 침묵을 지켰지만 우리가 개인적으로 이야기할 기회가 생기자마자 그녀는 내가 더 건강하고 행복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그것이 내 몸의 모든 독성을 차단한 덕분이라고 인정했습니다. 인생이 그녀를 순간적으로 경계하게 만들었고 그녀는 아무도 우리를 엿듣지 못하도록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그녀는 내가 연애 중인지 물었지만 대화 중에 내 관계 상태가 그녀와 관련되어서는 안 된다는 질문을 회피했습니다. 나는 그녀와 거의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주로 저녁 식사를 마치고 떠날 시간이 되었을 때 다른 사람들에게 집중했습니다. 나는 모두를 포옹으로 잘 자라고 인사했지만 루시에게 잘 지내라고 말하며 고개를 끄덕이며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루시는 그것을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고 그녀도 일어섰을 것입니다. 나는 모든 사람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있었는데 그 일은 빨리 일어났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다지 어색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놀랍게도 루시와의 상호작용은 꽤 별일 없었습니다. 그녀는 나에게 겁을 먹었거나 그녀가 지나치게 생각하고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더 공개적인 대화에 참여하기가 너무 불안해 보였습니다. 아니면 모임을 떠나 밖으로 나간 후 나는 그것에 대해 많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나와 동행하고 앞으로 며칠 동안 그와 함께 보내자고 제안했지만 나는 그에게 전화하겠다고 약속하지 않고 호텔로 차를 몰고 갔습니다. 영주권이 없습니다. 대부분 도시 밖으로 나가고 도시에 있을 때는 모텔에 머물며 26년 동안 가장으로 생활한 후 유목민 생활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은 힘들었지만 익숙해졌습니다. 모험적인 삶을 살고 있으며 가족 상황을 제외하고는 완전히 즐기고 있습니다. 또 다른 업데이트가 있습니다. 이제 동반자가 있습니다. 예, 2년 전 도쿄를 방문했을 때 52세의 예시린을 만났습니다. 그녀는 최근에 학대적인 관계에서 벗어났고 그녀의 첫 단독 여행을 즐기고 있었다. 산에 오르면서 인연을 맺었고 그 당시 우리 둘 다 연애할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친구가 되었다. 그 당시 도쿄에 있었던 이후 나는 한국으로 가려고 했고 그녀는 태국으로 향하고 우리는 머물렀다.
다음 6개월 동안 연락을 주고받았고 결국 지난 1년 반 동안 함께 여행을 계획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우리는 8개국 이상을 함께 여행했습니다. 우리는 여행 동반자가 되었고 첫 2달 동안 신체적으로나 감정적으로 어떤 일에도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여행을 하면서 우리 둘 다 서로를 더 잘 알아가는 데 시간이 걸렸고 처음부터 우리는 결혼하고 싶지 않다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지금은 우리 아이들이 예시린에 대해 알고 있던 다양한 장소를 여행하고 탐험하는 경험을 즐기고 싶습니다. 그들은 호텔에 도착한 후 루시가 다시 우울증을 앓게 될까봐 이 사실을 루시에게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나는 아들에게 전화하여 함께 머물자고 한 그의 초대를 거절한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 슐린이 나와 함께 시내까지 동행했지만 나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를 내버려 두세요. 나는 예시린이 결혼식에 참석하고 싶다고 표현했습니다. 그는 신났지만 루시의 반응이 걱정되기도 했습니다. 예시린은 내 파트너이고 내 가족을 만나야 하기 때문에 결혼식에 참석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내 아들이 그의 여동생을 전화에 추가했습니다. 두 번째 의견을 얻기 위해 주로 우리 셋 사이에서 논의하기 위해 그녀는 예시린이 가족을 만나야 한다는데 동의했습니다. 결혼식이 일주일 남았기 때문에 예시린이 켄터키를 처음 방문했기 때문에 나는 그 시간을 사용하여 예시린에게 도시 투어를 제공했습니다. 이제 결혼식 당일 우리가 도착하자마자 루시가 이미 나를 쳐다보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내가 결혼식 장소에서 예시린과 손을 잡고 있는 것을 보고 눈에 띄게 화가 났습니다. 나는 이미 예시린에게 루시의 불쾌한 행동 가능성에 대해 경고했지만 그녀는 확신했습니다. 그녀는 상황을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헤어진 이후로 루시가 통제력과 루시가 얼마나 통제력을 갖게 되었는지 목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그녀는 우리에게 달려와서 나를 옆으로 끌어내려고 내 손목을 잡았습니다. 나는 그녀와 사적인 대화를 원하지 않는다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녀는 예시린이 내 여자친구인지 아니면 내가 그녀와 결혼할 계획인지 물었고 나는 그녀에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대답하고 그녀에게 우리를 내버려두라고 요청했습니다. 왜냐하면 손님들이 도착하고 일부는 루시의 눈물과 분노를 알아채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그렇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걱정하고 이 문제를 어떤 식으로든 해결해야 했습니다. 딸이 개입하여 엄마를 진정시키려고 했지만 루시는 함께 가기를 거부했습니다. 우리는 딸이 결혼식을 방해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딸은 상관하지 않는다고 큰 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평소 온순했던 내 딸이 무시할 수 없는 힘으로 변했습니다. 그녀는 단지 화를 낸 것이 아니라 룩에게 내가 자기 딸에게서는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엄숙한 말을 조용하면서도 위험 있는 어조로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예, 엄마는 당신이 가정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아빠 팔에 안고 결혼식장에 들어가 아빠랑 같이 있는데 넌 아무 남자랑 있기로 했으니 그냥 받아들이고 지금 당장 진행하지 않으면 결혼식이 시작되기도 전에 널 쫓아낼 거야. 부모가 자식이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면 당연히 개입하고 싶었지만 내 딸은 루시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내가 느낀 모든 말을 진심으로 말하는 엄마에게 그 어느 때보다 강인했습니다. 내 손목을 움켜쥐고 있던 루시의 긴장감에 나는 루시가 나를 놓아주는 얼굴이 떨리는 것을 보았고 그동안 그녀는 나를 3초 동안 쳐다보았다. 그녀의 표정은 분노에서 배신, 슬픔으로 바뀌었다. 그녀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얼굴만 말했다. 이후 루시는 예시린에게 긍정적인 말로 자신을 소개하지 않고 떠났습니다. 말할 필요도 없이 내 딸은 예시린에게 사과했고 예시린은 우리를 껴안았습니다. 나는 사과할 필요가 없다고 그녀를 안심시켰습니다. 내 딸은 강하고 나는 딸이 자랑스러워요. 딸이 아버지 탓이라고 말했을 때 감정적이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우리는 너무 고통스러워서 앞으로 나아가거나 당신을 내버려둬야 할 정도였습니다. 루시는 모든 사람의 삶을 비참하게 만들었지만 일부 친구들의 동정과 보살핌을 기대했습니다. 수년에 걸쳐 내 아이들은 특별한 날을 위해 모일 집이 없으며 남은 결혼식 동안 그것에 대한 책임을 인정합니다. 루시는 그녀의 아이들이 나를 지지한다는 사실에 점점 더 화를 냈습니다. 그녀는 구석에 서 있거나 나타났습니다. 신랑의 어머니보다 더 소외된 것은 그녀가 가족 사진을 찍을 때에도 우리와 함께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낸시가 며칠 전에 나에게 전화를 걸어 루시가 내가 너무 빨리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보고 자존심에 타격을 입혔다고 말했습니다.